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기차의 4월건 독일 TSMC 인텔 자국의 유치 149억 유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전기차 전환이 늦은 독일 차를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SMC와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것이죠. 이를 통해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전기차의 4월간 독일 TSMC 인텔 자국의 유치입니다. 지금 독일이 전동화를 늦은 독일 차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TSMC와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의 유치를 나선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MOU 계약하고 다 사인하고 이제 제대로 다 됐습니다. TSMC의 독일 드레스덴 차량용 공장 건설 신설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 날 전했었죠. 독일 정부는 공장 건설 비용 100억 유로, 약 14조 4,500억 원 가운데 절반인 50억 유로를 TSMC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빠른 시일에 건설이 시작되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TSMC의 공장이 설립되는 곳은 독일 작센주의 드레스덴. 이 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28나노급. 공장은 TSMC 외에 보시, 인피니언, NXP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TSMC가 70%의 지분을 갖고 보시, 인피니언, NXP가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보시와 같은 경우는 독일 회사, 인피니언도 독일 회사, NXP 지금 네덜란드 회사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다 조율을 해서 미국이 이 독일도 네덜란드도 다 지금 디리스킹에 동참을 시킨 것입니다. 특히 디리스킹에 네덜란드의 역할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다 지금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보시, 인피니언, NXP. NXP가 네덜란드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총 100억 규모로 짓는 이 공장은 독일 정부의 보조금 50억 유로, 나머지 50억 유로는 각 지분의 비율대로 TSMC가 35억 유로, 보시, 인피니언, NXP가 각각 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28나노급 구형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은 자동차를 겨냥한 반도체가 시급하기 때문이죠. 협력사로 참석한 보시, 인피니언, NXP 모두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시, 인피니언, NXP는 각각 자기 스스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공장이 스스로 갖고 있죠. TSMC 입장에서도 보시, 인피니언, NXP의 참여로 판로를 확정짓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SMC가 독일에 공장을 세우면서 독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조달부터 제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죠. 지금 화학공업이 발달을 했는데 화학공업과 같은 경우는 바스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로부터 이런 부품 조달까지 다 할 것 같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TSMC 공장 부지인 독일 작센주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TSMC와 같은 경우는 이후 지금 6나노급 지금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99억 유로의 보조금을 들여서 인텔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까지 유치했습니다. 인텔은 작센, 아라트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짓겠다고 했죠. 원래는 한 곳밖에 짓지 않기로 했는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두 곳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이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연 기관차가 한 2,000개 정도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특히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한 5배가량 더 많은 전기차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7월 30일 보도에서 독일 전기차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의 무게추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북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겨울이 너무나도 추워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 완성차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 차량의 시장 수요가 예상치보다 최대 70%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독일 업체들과 경쟁해서 앞서 나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폭스바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바겐은 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둔화에 인해서 글로벌 배송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도한 상황이죠. 중국은 2022년 처음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에서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던 회사가 비아드, 그리고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 이 회사이고, 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어버린 러시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봐야 그 상황은 또 알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그것은 바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 때문입니다. 2022년 독일이 모두 260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는 동안 중국은 300만 대의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차의 노키아 전철 경구한 이코노미스트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바겐을 포함한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이 휴대폰 제조기업인 핀란드의 휴대폰 제조기업인 노키아와 같은 전철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스마트폰의 대응에 늦어서 기업 전체가 몰락한 일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성적까지 고려하면 아직까지 독일 자동차 산업이 당장 위기에 닥쳤다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이제 내연차 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 벤츠, BMW 이것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것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일 3사조 BMW, 벤츠, 폭스바겐 중에 이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내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차와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퐁과 그리고 아우디는 폭스바겐의 중국 협력사인 상하이 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중국 맞춤형 전기차 2종씩 샤오퐁과 2종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와 2종씩 출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폭스바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지금 중국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하이 자동차는 상하이 폭스바겐의 운영사로 이곳에서 폭스바겐, 스코다, 아우디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하이 자동차와의 협력은
지금 중국에서 폭스바겐의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상하이 자동차에도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폭스바겐은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인 BSA를 현대모비스에서 5년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BSA는 배터리팩의 전장품과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합친 완제품이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은 온도 제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온도 제어가 너무 높으면 지금 제대로 성능이 내지 못하는데,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완벽한 온도 제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아이오닉 M5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엄청나죠. 현대차의 BSA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 차량에 적용할 수 있고, 전동형 차량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에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eGMP에 가장 잘 맞는 BSA를 이제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폭스바겐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대차가 완전히 훑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eGMP와 BSA의 결합을 통해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아이오닉 5N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의 BSA는 스텔란티스에도 공급하기로 한 만큼 세계 2위와 4위에서 탐낼 만한 시스템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폭스바겐은 현대차의 BSA에 맞는 최적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와 지금 폭스바겐이 함께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CCS 충전 시스템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곳에 독일차의 BMW, 벤츠가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BMW와 벤츠가 현대차의 BSA를 사용하게 될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BMW와 벤츠와 같은 경우도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져 있는 상황. 그러나 지금 중저가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대차의 BSA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의 CCS 충전 시스템 동맹에 아직까지 폭스바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현대차의 BSA의 사용으로 CCS 충전 시스템 합류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독일이 바빠졌어요. 자동차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이전에는 중국과의 결합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면, 어느 정도 유지했다면, 이제 미국과 대만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와 같은 경우는 인텔, 그리고 대만 업체와 같은 경우는 TSMC,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굳이 중국에 힘을 더 쏟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